예,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최근 조중동을 비롯해서 레거시 언론들은 한동훈을 쳐내면 강경 우파 노선으로 치달으면 강경 우파라고도 안 그러죠. 극우 노선으로 치달으면 지방선거는 필패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구 경북도 지키지도 못할 거다. 이런 악담을 해댑니다. 악담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문제를 덧붙여서 한동훈을 쳐내면 결국엔 그렇게 뺄셈 정치를 하면 절대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또 정청래와 조국혁신당의 통합 문제를 가지고 여권은 저렇게 통합해 가는데 이쪽은 왜 분열해 나가고 뺄셈 정치를 하냐. 이것이 또 하나의 장동혁 대표를 압박해 들어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중동 레거시 언론과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절대 이번 지방선거는 별로 그렇게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비기거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정세와 진행 과정을 볼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에서는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코스피 5천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여권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운 문제나 강선우 문제, 공천 헌금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지금 여권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을 가지고 계속 지탱을 하는데요. 이 환율이 오르는과 함께 이 인위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올리느라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보기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코스피 5천이요.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율 문제 방어할 여력이 있을까요? 환율을 방어하기에도 급급할 겁니다. 이제 코스피 올리는 것도 더 이상은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될 적에 지난해 연말에 한국 경제가 3%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최악인데요. 거기에 지금 건설 경기는 완전 최악입니다. 건설이라고 한다는 건 종합적인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속에서 건설 경기는 지금 현재 최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볼 적에 한국 경제 그렇게 좋은 전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IMF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요번에 미국에게 제공하기로 한 연간 그 미국에게 저기를 지난 관세 협상에서 제공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요번에 또 못 주겠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 지금 경제 문제 펀더멘탈 부분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선거 조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요번에 최근에 X 계정에 올린 미국 SCIF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미국 2020년 대선에서 USAID와 그와 연관된 선관위에서 만든 AWEB 그리고 성남에 있는 미루 시스템즈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스마트 시스템즈 이것이 한마디로 세계 부정선거에 온상무시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 본거지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뿌려진 선거 시스템이 온갖 부정을 일으켜 갖고 유혈 폭동이 일어나고 키르기스탄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콩고 같은 데서 유혈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선거 민주주의를 홍보한다고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했었던 것이 결국 중국의 부정선거 시스템과 연결돼서 해킹 등 해서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었다.
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를 국내 언론은 끝까지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마치 극우적인 생각인 양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의문이 있으면 파헤쳐야 될 문제지, 그걸 극우로 다 몰아붙일 문제니까? 의문이 있는 곳을 규명을 하고 파헤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이 보통이 아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기소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소되면 바로 AUF, 한국에 있는 AUF과 성남의 미루 시스템즈는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쉽게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겁니다. 특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뭐 국민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부정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선거 시스템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감시하는 국민들의 각성도 많이 올라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서 현장 투개표를 한다면 대만처럼 현장 투개표를 한다면 제일 좋겠죠. 어쨌든 수개표, 독일에서도 전자개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으니만큼 수개표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겠죠. 현장 투개표하면 더 좋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레거시 언론 조중동은 입을 꾹 닫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입을 꾹 닫고 모른 척하고 눈 꾹 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서서히 부정선거 부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관위와 지금 AUF 또는 지금 선거 시스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함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여권은 합쳤다고 하는데요. 정청래와 조국이 합쳤다고 하는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청래와 조국이 조국혁신당이 합친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친문, 김어준 뭐에 의해서 친문 정당화 한다는데, 아니 이재명과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겨우 8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권인데 그렇게 가서 정청래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친문이 모든 저기를 공천 시스템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걸 곧바로 이재명은 한마디로 8개월 만에 레임덕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걸 이재명과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그거는 통합이 아닙니다. 통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청래의 쿠데타고요. 그 쿠데타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과 개딸의 싸움이 절대 평탄하게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서 엄청나게 싸움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권의 저기가 쉽지 않다. 여권의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 부정선거는 물론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란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중국으로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그 부분에서 결국 미중 대결에서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다. 서서히 트럼프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중국으로 그 화살이 겨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지금 현재 상황이 요번에 뭐 장유샤와 시진핑이 동거 정부였는데, 군부는 장유샤가 지고 당은 시진핑이었는데 이걸 되치기로 해갖고 다시 장유샤를 구금하고 류전리와 장유샤를 구금하고 이제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친위 쿠데타를 그 측근인 시진핑이 왕샤옹이라고 하는 경찰이죠. 공안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셈인데요. 이것이 그럼 곧바로 시진핑이 권력을 딱 장악하느냐? 지금 현재
군부의 장성급이 40여 명인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게 2명입니다. 그 나머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고 또 시진핑 세력에 이미 저기 펑리위안이나 아니면 산동방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엄청 동생이나 시진핑 동생이나 해갖고 시진핑을 통해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 경제는 엄청난 폭망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중국 국민의 절반은 백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뭐 북경과 상해는 노숙자들 천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노숙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중국 경제가 만만치가 않고 중국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친중 정권인 이재명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트럼프 행정부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은 완전히 친중으로 해서 양다리 걸친다고 해서 경고까지 받았고 찍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국제 정세에서 이재명 정권이 녹록치가 않다, 유리하지가 않다. 이런 걸 볼 적에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을 잘 다지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결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동훈 문제요? 한동훈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동훈을 포용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한동훈은 중도 확장이라는 이름하에, 중도층 영입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윤호개인 세력하고 극우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발길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계속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언론과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도해 나가려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고 나가겠죠. 그렇다면 당내에서 그렇게 발목 잡는 한동훈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대외적으로 활동이 번창할 수 있고 활동이 왕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선거는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치르기 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군대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서 정예부대화 해야지. 우합지졸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분열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봤자 그건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통합하자는 식으로다 정치인 중심으로 통합해서 선거에 나가서 폭망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2020년 미래통합당 선거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24년 한동훈 비대위 선거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 때도 우합지들 막 합쳐갖고 반문연대 하자 해갖고 다 합쳤다가 또 뭐 거기서 누구는 공천 취소 뭐 막 잘라대고 이러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걸 오히려 우리 공천 잘못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홍보한 꼴이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24년 총선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마리 앙뚜아네트다 뭐 이종섭이다 뭐다 해갖고 계속 한동훈 비대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공격하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저 집단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 저거 문제야. 오히려 그렇게 홍보가 되면서 결국 어부지리로 이재명이 승리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양으로 엄청난 의석으로 이걸 주고 우리는 겨우 108석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쪽이 아니라 통합하는 척하면서 내부 분열을 안는 쪽이 지는 거고, 오히려 단단하게 뭉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런 문제를 감안할 적에 우리가 한동훈 문제만 잘 정리하고 나간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 비기거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